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강수훈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강수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여러 번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색합니다. 오늘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사실 2023년부터 논의가 되어 와서 뭐 토론회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었는데 2024년 11월 8일입니다. 그때 시 집행부의 동의를 통해서 결국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의회에서 진행이 되지만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더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자 두 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두 분의 발제를 듣고요.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질의 또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의 답변 이런 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 유영주 광주시민방송 대표님 그리고 이천영 고려 FM 대표님 순으로 발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발제가 끝나면 이쪽 자리로 위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게 된 저는 유영주라고 하고요. 광주 시민방송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시민방송을 제가 9년째 운영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인사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수정 광주시 의회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책 활성화와 또 조례 제정과 이 토론회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수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공동체 라디오 조례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202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던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에 역시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을 개정을 해주신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발전 한 15분 정도 진행을 압축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정책 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민 참여 방송과 지역 재난 방송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실제로 이 두 가지 역할이 공동체 라디오에 부여되어진 공적 책무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순서는 첫 번째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정책 환경과 미디어 권리, 두 번째는 공동체 라디오의 두 가지 책무,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지원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미디어 권리는 보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동체 라디오의 정책 환경을 보면
2006년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되고 2005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8개 방송사업자를 시범 허가를 해서 2006년에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법 조항들이 방송법에 산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흘렀죠. 20년 동안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법 조항들이 손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사실상 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 자리라서 용어를 좀 조심스럽게 쓰긴 해야 합니다만은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나라 방송법, 방송정책, 방송체계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자료로 앞부분은 방송 환경과 정책,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자료를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페이지 12쪽에 이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관련 규정이 있는데 공공성이나 공공 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요. 공익성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 KBS죠. 공익성 실현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공익성 실현을 위한 많은 방송들을 하고 있죠. 근데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공익성 실현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과거에는 7개사 우리 광주 시민방송을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는 21년도에 20개사가 추가로 허가되어서 20개사 가운데 3개사는 개국을 하기 어려워서 라이선스를 반납을 하고 17개가 개국을 했습니다. 이 17개 가운데는 오늘 이채영 대표님 와 계신데 가까운 고려인 마을에 고려 F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 공동체 라디오가 전국에서 개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라디오의 협회가 공방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특별법 발의도 하고 또 발전위원회 방송법 개정안 발의도 하고 했었는데 국회 때마다 개정안을 올리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렸지만은 국회 문방위라고 하죠. 이 상임위에 한번 논의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권리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 이랬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 모처럼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시민 미디어 권리에 관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미디어 단체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했었어요. 영국에서는 2021년에 영국 미디어 개혁 연대라고 하는 연대 단체가 역시 2021년 시점에 맞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2023년 공동체 방송 로드맵 2033 10년 로드맵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방협은 2021년 11월 달에 그때 신규 방송사까지 포함해서 이때는 27개사였는데 서울에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공방협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역할, 시민과의 약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두 가지 책무입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 방송. 자, 시민 참여 방송인데요. 이게 시민 참여 방송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자료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은 방송 규제 기구에 당연히 통제와 규제와 진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사업자, IPTV 방송 사업자, 케이블 방송 사업자, 그리고 일반 PP 등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TV의 채널을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혹은 유선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하는 방송 사업자들은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방송을 하는 규제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KBS의 열린 채널, 한 달에 200분 시민들이 만든 방송을 액세스에서 편성을 하죠.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는 전체 편성의 100분의 50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시민들에게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하고 시설과 장비를 운영을 하고 편성을 하는 의무를 받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요, 시민 미디어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시민 미디어라 그러면 그동안 20, 30년간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 미디어들의 역할을 보면 그게 풀뿌리 미디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거리 미디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1인 미디어 혹은 1인 미디어, 시민 미디어 또 뭐 있습니까? 다양한 뭐 혹은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1인 미디어가 상업적인 플랫폼인 유튜브로 다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인 미디어 이러면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막 압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미디어는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미디어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만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많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방송을 편성하는 이 활동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방송의 95% 이상, 거의 100%, 거의 99% 이상은 방송국의 전문 제작자들이 방송을 만드는 방송 사업자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 많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은 그동안 방송법 안에 어떤 형태로 불려졌냐면 공중파라 그러잖아요. 공중 혹은 시청자 혹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 혹은 대중 이런 단어들이 방송법에 다 들어있는데 방송법 안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을 시민 제작자라고 불리는데 이 시민 제작자가 우리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그동안 어떻게 불려졌냐면 방송 활동가, 방송 자원 활동가, 혹은 시민 DJ, 시민 PD 이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도 방송하러 오시는 시민분들을 방송 활동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민 미디어 권리에 있어서의 방송 활동가라고 하는 용어를 방송법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조례에서 최초로 조례의 정의의 방송 활동가는 방송을 만드는 시민 제작자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강수 의원님께서 조례에 이 정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한국 방송사에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한국 방송사에 있어서 시민 미디어 권리를 실현하는 시민 미디어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방송활동가라는 이름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름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동안 그냥 임의적으로 막 불렀던 표현인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시민 참여 방송의 조례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북구 조례가 있고 이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 이 2개의 조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의가 첫 번째 의의가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래서요. 자, 자료 참고해 주시고 지역 재난 방송 재난 방송은요. 코로나19 때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 대구 성서 FM이라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그때 막 마스크가 막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가 막 절실했던 상황인데 어디에 가면 몇 개가 있다 이런 정보들은 KBS, MBC에서 알려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마스크를 지금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다. 이런 동네 방송을 한 거예요. 재난 대응 방송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활동이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왜 갑자기 재난 방송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워낙 재난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 우리 지금 광주 시민방송 같은 라디오가 공동체 라디오가 일본에는 350개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이 방송들이 지진이나 홍수나 쓰나미나 등등등 일본에 많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서 동네 방송들을 합니다. 재난 방송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송 활동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이제 다 광주 시민들인데 광주가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풍이 와도 내륙이니까 좀 비껴가기도 하고 광주에 워낙에 이제 공동체적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풍수의 재난으로부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좀 안전한 지역이긴 합니다.
지금도 산불 나가지고 저쪽에 아마 오늘 오시기로 했었던 최장기 우리 방송활동가님도 지금 산불 끄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안전불감증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기후 변화와 앞으로 날씨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재난 방송에 대한 대비는 마치 각각의 집에 재난이 없더라도 소방 뭡니까 이 화재 불 끄는 거 소화기를 다 갖다 놓듯이 그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세계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기후위기 재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호주. 자 호주 보세요. 호주에 3, 4년 전에 큰 산불 나가지고 코알라들 애 많이 먹었죠. 그때 공영방송 ABC에 있어요. 호주의 KBS 같은데요. 그때 이 호주 커뮤니티 방송협회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인데 ABC에서도 지역적으로 보도하는 건 없었고 사람들이 ABC를 켜고 징글머니 레인입니까? 이게 이제 그때 화재가 났던 브레이드우드 캔버라 지역인데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KBS,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MBC가 재난 방송을 하면 전국의 기상 상황이나 재난 상황들을 보도를 충실하게 잘 하죠. 그런데 동네 상황까지 보도를 하지는 않아요. 그 역할이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부여되는 건데, 자 인도,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에콰도르, 일본 이런 사례들을 다 몇 가지 수집을 해서 나중에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세계의 공동체 라디오가 7,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방송과 비영리 기구에서 운영하는 방송과 등등등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24개가 있는 거죠. 자, 공동체 라디오 조례 재개정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권리에 있어서의 방송 활동가라고 하는 이름이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제40조 재난방송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조항인데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 광주시 조례와 광주 북구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다음에 공동체 라디오 역할 광주시민방송 원래 재개국 9년차 맞습니다. 내년이 10주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활동은 좀 하고 있고요. 광주시민방송이 그래서 기후 재난방송 관련된 노력은 2021년 어몽월스 기획부터 그래서 어몽월스 그러면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 양세진 PD도 아까 보이던데 이제 어몽월스 초창기 멤버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동안 3, 4년 동안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광주 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이고 2024년 9월에 북구 도시재생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명칭이 비슷비슷해서 두 센터와 8월, 9월 연달아 협약을 맺고 이제 마을 공동체에 기반해서 시민 참여 방송과 지역 재난 방송을 같이 준비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광주 시민 방송이나 고려 방송, 고려 FM이나 광주 지역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두 개의 마을 공동체 관련된 중요한 기관과 그리고 두 개의 지역에서의 법 제도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게 재작년 2년 동안 있었던 사건으로 이건 우리나라 방송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과정 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과정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 환경과 제도 조건을 만들어 주신 강수훈 의원님과 정달성 의원님, 고영임 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후 재난 방송 우리 동네 안테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안테나 최근에 마을 공동체 시범적으로 4군데 모집했는데 5군데에 신청해 주셨어요. 박미자 쌤 오신 삼각동 그리고 저 중흥동, 상무일동, 동구올리, 효덕동 여기서 일단 이제 4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비교해 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공동체 라디오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저기 고려 FM 대표님 제가 3분만 좀 더 쓸게요. 양해를 좀 할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이 조례에 따라서 계획 수립의 대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동가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방향의 대강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홍보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지원 사업 항목들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라디오 시민 참여 방송, 재난 방송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론을 거쳐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8, 9년을 준비해왔던 맥락에서 보면 이게 1, 2년 만에 한 방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광주의 재난 방송인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재난 방송은 재난 발생을 기점으로 재난 전, 재난 시, 재난 후 방송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거에 따른 공동체 라디오의 매뉴얼들을 지금 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방송은 동네 재난 방송을 감당하는데요. KBS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마을을 바탕으로 또 마을의 취약계층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방송 활동가들이 공동체 라디오를 이해하고 방재 안전 교육을 받고 방송 제작 실습을 하고 재난보도 준칙과 재난방송 가이드를 학습을 하고 리포트 실습을 해서 우리 동네의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자, 그래서 재난방송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방송 활동가가 정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이 보통 120명에서 14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재난방송 교육을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이 4개 마을 공동체 재난방송팀을 운영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난방송 장비 시설 인력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송신소, 광주 특성에 맞는 수신환경 개선, 재난방송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재난이 생기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관련된 법들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정책들이 있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생기게 되면 이 체계에 우리 재난방송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고요. 재난 라디오 스튜디오 구축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시설 대략 한 500만 원 내외 정도면은 라디오 방송, 응급 재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96개 동네가 있잖아요. 이렇게 취약 동네부터 해가지고 좀 만들어 나가는 계획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주목 좀 해주십시오. 라디오 단말기 보급 이렇게 돼 있죠. 요새 누가 라디오 듣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하고, 행안부에서 광주시에서 재난 문자 다 안전 문자 다 발송하고 있고, 텔레비전 다 나오고 있고, 핸드폰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데 문제는 재난이라고 하는 게 통신과 전기가 안 되는 먹통 상황의 재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때는 라디오밖에 없어요. 경주 지진 때 그랬고, 포항 지진 때 그랬고, 서울의 홍대 앞 지하철 사고 났었을 때 통신과 전기가 다 나가버려요. 이때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라디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왜 라디오에 주목을 하냐면, 일본은 재난이 났다 하면은 통신과 전기가 다 끊겨버려요.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라디오밖에 없어요. 대피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라디오 음성밖에 없는 거예요. TV도 안 나와요. TV도 전기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긴급 고지 라디오라고 해서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시민 참여 방송 미디어 권리 실현으로서의 시민 주민들이 더 많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획기적인 의의와 그리고 재난 방송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건데요. 자, 요 화면 보이시죠? 이게 언제였냐면 이 사진 보이시죠? 저 왼쪽 사진이 신안동 전남대학교 앞에 길이에요. 정달성 의원님 저기 어딘지 아시죠? 전대 치대병원 앞 길이에요. 전대 정문 앞에. 2020년 홍수 때 저희가 다 잠겼어요. 이 사진을 조금 크게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잠겼는지 보이시죠? 지하 주차장 잠긴 것도 뉴스였고, 이 오른쪽 아래 사진은 광주 시민방송 건물입니다. 이게 그때 2020년 8월 8일이었는데 1시간당 뭐 80mm 이렇게 쏟아졌어요. 이게 앞에 서방천이 감당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여기까지 물이 찹니다. 순식간에 있어도 순식간에 빠져요. 근데 이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우리 광주 시민방송 1층에 제 무릎까지 이때 물이 팠어요. 그때 직원도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하고 한 명밖에 없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여기 나가서 물을 퍼내야 되냐, 방송을 해야 되냐 이러다가 일단 물부터 퍼내고 이때 방송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송국 바로 앞에 전대 정문 앞에 오피스텔 지하에서 여기서 인명사고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방송을 했으면
이분이 사망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자책감이 있어요. 요거 조금 잠깐 제 발제는 끝났고요. 그래서 재난방송과 시민참여방송에 있어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앞으로 광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는 이 재난 긴급 고지 라디오 이런 게 구라시키 같은 경우는 8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구입하는 주민이 2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 라디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신안동에 그 주민이 이 라디오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광주 시민방송에서 물이 빨리 차고 있으니까 지하에 있는 분들은 빨리 대피하세요라는 방송을 혹시나 들을 수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재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이 마을의 취약한 곳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마을 공동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이게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주어지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직원 서너 명밖에 안 되잖아요. 못해요. 그 마을 공동체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상에서는 방송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위기 시에는 이렇게 비상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광주 지역 사회에 좀 더 공론화가 되고, 단순하게 예산과 정책을 많이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과 이런 것이 지원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부터 마을부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천영 대표님 발제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건가요? 예. 그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그 고려 방송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광주 시민 방송하고 좀 이렇게 그 유사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방송인데요. 우리는 그 러시아어로 70%로 방송하고 30%만 한국어로 방송합니다. 우리가 그 월곡동에 가면은 고려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고려인 마을에 한 7천여 명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딱 들어서면 러시아어 방송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인데, 우리 저 라디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그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좀 마을 방송 좀 교육을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그래서 한 것이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교육을 받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이거 참 재밌다, 그러니까 계속하자. 우리 한 달 했거든요. 근데 계속하자 해서 그냥 앱을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것이 이렇게 주파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내에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마을에 소속돼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그냥 자기들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날마다 그 자기들 얘기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가 과연 누가 들을까? 저는 이게 도대체 누가 듣고 얼마나 듣는가에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전 세계로 그 홈페이지가 그냥 그 앱처럼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방송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이 돼가지고 이게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구동이 안 되냐 하고 봤더니 그 카페24에다가 우리가 그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그게 12만 명이 넘어서면은 이게 방송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접속률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이렇게 오전 10시쯤에는 그 분당 10,000에서 12,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한참 피크 타임에는 이 접속이 막 그 안 될 경우 봤더니 12만 명이 넘더라고요, 분당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듣는가 이렇게 봤더니 세계 17개국에서 이렇게 접속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뚝 뜨더라고요. 쭉 뜨는데 뭐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또 이스라엘, 그 러시아를 하는 그 사람 국가들은 다 이게 접속을 해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국어 교육도 하는데 한국어 교육에 굉장한 그 관심이 많고, 또 K-팝 우리 러시아어로 소개하면서 방송을 하면은 그것도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 접속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어떻겠냐 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 사업으로 고려인 마을이 역사 마을 1번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인 마을에 와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해외에 있는 그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이 고려 방송을 들었다고 이렇게 관광객으로 이렇게 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굉장한 이게 효과가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매일 그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국내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데, 그 언론사에서 전부 그것을 퍼다가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고려인 마을에 관련된 보도 자료가 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냥 도배가 되어 있어요. 고려인 마을만 딱 치면 수만 건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또 그 중앙에 있는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바뀌면은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고려방송 뉴스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명함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 그리고 라디오도 그 핸드폰 번호를 딱 저장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 가지고 한번 땅 치면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슨 행사를 하면은 그냥 기자들이 아주 수십 명이 와가지고 아주 장사진을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이 방송이 역할이 좋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고려 방송을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이영주 우리 광주 시민방송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또 자료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허가 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이영주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다 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참 이렇게 우리 고려인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가 그 재난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는 재난 방송을 러시아로 해도 별로 어떻게 누가 듣겠냐 그래서 우리가 재난 문자라 해가지고 시청에서 재난 문자가 딱 오면은 그걸 5분 안에 자동 이렇게 변속시켜 가지고 러시아어로 이렇게 쫙 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리더들을 정했어요. 한 명당 한 500명, 700명 이렇게 중간 중간에서 이 문자를 받으면 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에 여기 광주시에서 재난 문자가 딱 오면 바로 그것을 러시아어로 바꿔갖고 전국에 다 뿌리다 보니까 그것을 재외동포청이 와서 찾아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난문자 센터를 전국 재난문자 센터를 좀 운영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것이 서울까지 막 전체 막 가는가 봐요. 그리고 막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재난문자센터를 우리 고려방송에서 운영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계속 예산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주냐 그랬더니 인건비 한 사람 번호고 그리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좀
아 그거 좋다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랬더니 뭐냐면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5천만 원을 매칭을 해라. 그러면 5천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또 대야 돼요. 그러면 1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5천만 원을 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전액을 지원해주면 할까 말까 하는데 매칭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제발 좀 그것 좀 해달라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아니 매칭을 하면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방법이 없냐고, 매칭하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매칭은 못 얻죠. 그랬더니 그 결국에는 제가 우리도 포기 않는다고 떼써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자꾸 재동포청에서 재난문자센터를 우리 보고 운영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공동체 라디오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그 지역사회나 우리 그 마을 공동체, 우리 그 고려인 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고려 방송 또 시민 방송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연계를 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대부분 아마추어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시민 방송 그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서 자료들이 많이 오면은 러시아어로 바로 번역해 갖고 쫙 뿌리면 참 더 효과가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전문가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와서 전부 자기 프로그램 되면은 다 와서 프로그램 하는데 별로 프로그램도 좋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자기들 얘기하거든요. 나 어제 우리 광주 시내 충장로 갔더니 뭐 길거리 갔더니 사람은 어쩌고 뭐 옷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썰을 푸는데 해외에서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들을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컨텐츠라는 것이 이렇게 막 전문가가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 아마추어가 자기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 얘기들을 계속해서 썰을 풀고 다니니까 그 방송 때만 되면 막 갑자기 막 12만 명, 13만 명 막 그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방송을 하는데 대부분 그 생방송은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녹음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일하러 가다가 저녁에 와서 이제 녹음해 갖고 방송을 하니까. 근데 엄청난 우리 이 고려 방송은 우리 마을에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두 분의 발제를 우리가 순서대로 들었는데요. 먼저 광주 시민방송의 유영주 대표님께서는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재정 개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방송 활동가를 조례에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향후에 실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자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 방송으로서 어떤 역할과 가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참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의 문제, 또 담당 부서의 문제, 또 선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지원 조례를 대변인실에서 담당할 거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할 거냐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지역 공동체 팀, 자치행정국 지역 공동체 팀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희경 팀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대변인실에 애써 주시는 미디어 운영 팀장님 오셨는데 이영철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튼 주된 부서는 있지만 특별하게 칸막이를 세우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공동체 라디오 지원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뭔가 일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드려봅니다. 특히 자치분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국회나 중앙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방 정부나 지방 의회에서 그렇게 살피지 못한 곳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유영주 대표님께서 해주신 발제에 많은 것이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려방송의 이천영 대표님 발제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려인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에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씀 주신 것이 좀 중요하게 봤고요. 특히 이렇게 막 콘텐츠가 별거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려 방송 또 고려인 마을의 자랑을 고급스럽게 하는 분은 굉장히 위트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고려 방송도 발전할 수 있었고 고려인 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좋은 성과가 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재외덕분청의 사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책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혜령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광역시 마을 공동체 세대소통 놀이문화 교육 공동체 통해 대표 문예령입니다. 제가 발제를 듣고요. 제가 언제부터 시민방송과 인연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2017년부터더라고요. 네, 개국한 지 별로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제가 유영주 국장님을 뵀습니다. 찾아오셔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이런 방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알고 봤더니 관련 전공자였어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전공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방송국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이 멘트입니다.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곳 88.9MHz 강주 FM 통놀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입에 붙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민방송과 함께 하면서 제가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 과연 라디오 누가 들을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실험적인 정신이 있어요. 정말 듣는지 확인을 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지 확인해보자. 듣더라고요. 주민이 듣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민이 듣고 현재 강주 시민방송에 있던 120회에서 130명의 활동가들은 일부는 방송을 듣고 스스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이러한 교육을 듣고 또 다시 이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또 보여지는구나. 함께하는 것, 배우는 것, 무엇이 이들에게 메리트가 있을까? 일상생활의 재미.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한 한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활동가의 역량도 이제 강화가 되겠고요. 또 시민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PD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까지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강주광역시에서 이제까지 미디어 활동을 한 것을 좀 돌아보면 마을 사업, 구사업에서 했던, 시사업에서 했던 미디어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됐고
얼마가 심화가 됐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디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이 되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전체적인 총괄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강주광역시에도 방송활동가 얘기하셨는데 미디어 활동가 있습니다. 예, 공동체 안에 미디어 활동가도 충분히 많이 양성이 됐고요. 꾸준하게 합니다. 이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이 없다면 활동을 할까요? 안타깝지만 많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축적할 수 있는 아카이빙 형식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미국은 몇 년 되지 않은 역사에 이미 마을의 자원 아카이빙을 다 영상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주는 어떨까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마을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게 아카이빙, 자료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자료는 만듭니다. 그 자료 누가 보관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없는 자료는 우리 공동체와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누군가 구축을 해서 도와주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이 이 영상이 축적이 돼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 당연히 그 방향성도 하나의 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현재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 시설이 열악합니다. 저는 남구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방송하려면 북구까지 가야 합니다. 네, 물론 제가 방송할 때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재밌어요. 예, 가는 그 시간은 저의 여유로움과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제 이야기, 저희 마을의 이야기, 저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플로도 계속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남 지역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들으십니다. 예, 어플로 듣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시설이 열악하기도 하고 이제 주파수가 송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플 설치로 많이 이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각 구별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 컨트롤 타워를 방송국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강주 시민 방송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통과를 하고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별의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함께 지원하면 이 부분에 구별로 불필요한 예산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축적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카테고리별 좀 구분을 해서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재난 방송에서는 실제 저희가 홍수라던가 말씀하신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바로바로 수집을 하는 역량을 봤어요. 그리고 활동가들이 주민이시잖아요. 저희 활동가 네트워크 방에 사진이며 내용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요. 어디 뭐 북구의 어디 쪽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걸어가던 활동가가 사진을 올립니다. 이만큼 바로바로 실시간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게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러한 재난 방송 역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재난 방송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혜령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 라디오 도대체 누가 들을까? 공동체가 듣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한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이 마을 아카이브의 자료를 축적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 또 각 구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별 시스템을 뭔가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 내지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민문식 대표님 토론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광주 공동체 라디오 가르치고 마을 미디어 생태계 마련 지원 계획 수립하고 특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오늘 활성화 토론인데 마을 미디어와 같이 좀 연관해서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우선 했고요. 그래서 약간 혼재된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조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광주 안에서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 구축이라든가 어떤 제도적 마련이라든가 특화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의 특성은 그러니까 당사자성이죠. 이게 굉장히 좀 다르죠. 방송과 전파라고 하는 게 전문가의 영역으로 특화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액세스의 운동 있었던 것처럼 시민 참여가 되게 중심이 된 거죠. 당사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당사자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마을 소식을 그러니까 국가 소식이라든가 광역의 소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담아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매체로 봐야 될 것 같고 FM 라디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고립의 시대고 경쟁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외로움이 국가적인 의제가 되고 있고 불행함이 지역의 큰 문제, 국가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게 사실은 마을 공동체고 공동체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미 선진국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재난방송으로 그다음에 주민자치로 로컬 컨텐츠로 전 세계 실험을 하고 있고 선진국은 굉장히 그래서 이런 지역 방송국, 지역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특히 광주가 이런 어떤 지역사회 연결을 통해서 지역의 이슈를 그다음 마을의 이슈를 공공 갈등을 공론장 운영으로 이렇게 같이 표현하게 되면 이제 시민 참여라든가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데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당사자성, 참여, 자치 이제 거기에 포용을 주제로 하는 소위 없는 공동체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고려 방송이 그렇게 좀 하고 계시고 이미 광주 FM에서 이렇게 소외 없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마을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로 가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서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도시라고 하고 포용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발표도 한 축은 방송과 전파의 문제로 바라보잖아요. 하나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축으로 본단 말이에요. 괜히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이질적 조합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원이 상당히 애매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그 지역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마을 미디어의 지원체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한편 이질적 조합이 어쩌면 삼퇴의 문제고 어떤 융합의 문제니까 어쩌면 당연한 길일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질적 문제지만 방송과 전파의 문제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융합하는 문제로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고민을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우선은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광주가 고려 FM이 있고 시민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동구에서도 올리모 방송국이 있고 뭐 등등 굉장히 움직임이 있고 그 1인 미디어도 굉장히 활발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어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모니터링이 전 최우선적으로 2025년에 가능하다면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TF가 좀 있는 게 저는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요. 그래서 한 300여 개 정도의 마을 미디어를 발굴하고 직접으로 육성하면서 거의 2020년 무렵에 이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몇 년 못 가고 그냥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300여 개 어떤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것 다 보듯이 근데 그동안에 지원했을 때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뭐 제작 지원이라든가 교육, 미디어 활동가 지원, 그리고 정책적 지원, 네트워크 지원, 미디어 축제, 기획 사업, 생태계 지원, 플랫폼 운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탄탄한 생태계를 마련했었던 것 같은데 광주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시 도시생 공동체 센터라든가 5개 자치구 마을 공동 지원 센터, 그리고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또 이렇게 마을 미디어 영역을 좀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방송 활동가가 이렇게 그 아예 이렇게 공식화 됐다는 게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송 활동가라든가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또 그 어떤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청년 방송 활동가, 청년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는 게 최우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반 구축 네 번째인데요. 그리고 광주가 20년 전에 2020년 전후로 해서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다가 지금 약간 사라졌고 시청 미디어 센터가 좀 일부 좀 맡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 말씀해 주셨고 문혜령 대표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도 마을 아카이브가 제가 보선 굉장히 중요한 토대 사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공공성이고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되게 중요한 토대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자학적 미디어 접근이라든가 재난 방송, 로컬 랩을 결합한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마을 방송국 운영 같은 게 저는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마을 미디어 기본 사업은 감당하되 특화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으로 재난방송 특화 그 사업은 계속 이제 모두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폭염, 폭우, 특히 뭐 배수 관리 같은 그런 공동체라든가 자체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근데 이런 활동이 대단한 어떤 사회 시민 참여 활동이 될 거다. 태풍, 폭설, 혹한, 뭐 전염병, 교통 혼란, 뭐 이런 등등의 시민 참여형의 재난 연락망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이걸 좀 주목하는데요. 여섯 번째 특화 사업 두 번째로 광주 100개 마을 방송 운영 지원인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공동체 라디오를 100개 하자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는 저는 구 단위의 하나 정도를 특화해서 가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영상이라든가 인쇄 매체 같은 것들 마을 미디어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이렇게 컨텐츠와 결합하는 형태의 마을 방송국이 광주가 96개 행정동인데 동마다 이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6개 행정동마다 최소한 어떤 형태든 마을 방송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공동체 라디오는 구마다 하나씩은 좀 제대로 된 체계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시범 사업을 구 자치구마다 하나씩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광주가 도시생 거점이 한 70여 개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70, 80개를 계속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상당수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스튜디오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활성화 안 된다는 게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생활예술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1인 미디어라든가 다양한 공동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이라든가 1인 어떤 크리에이터로 그 지역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융합하면 저는 어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5개 구의 공동체 라디오, 96개 동의 마을 미디어를 결합한 방송국을 통해서 마을 아카이브가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최우선 과제가 행정도 마을 아카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가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사실 마을 미디어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메탄 마을 신문이라는 마을 신문을 만드는 마을 미디어로 출발했다가 2021년에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만들고 공익법인을 지정하고 24년에 개국을 했는데 시설도 도시생 뉴딜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올림센터에서 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로컬 콘텐츠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하고 교육 지원하고 미디어 복지하고 그다음 지역 공동체에 관련된 문화행사 기획이라든가 생중계, 그다음 수원 특례시의 행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수원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라든가 돌발 상황 같은 걸 하면서 공익 활동을 감당하는 어떤 체계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는, 그래서 10명의 운영진과 50명의 방송 활동가, 조합원이 한 200여 명 되는 활동가 구조가 되어 있는 사례가 저는 우리의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 이미 이제 하고 계신데요. 이미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주 마을 미디어 로컬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마을 미디어가 지역사회 기여로 갔을 때 이렇게 큰 문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형으로 특히 재난 방송을 연결하는 어떤 로컬랩 사업 같은 걸 특화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 간, 공동체 라디오 간 공동 콘텐츠라든가 공동 기획 사업, 공동 자산 활용이 좀 이루어질 때 지속성이라든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무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걸 상상하니까 기분 설레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이영철 팀장님과 이희경 팀장님은 낯빛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해보자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정환 대표님, 네, 토론 이어가 주십시오. 예. 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단체명이 상당히 긴데요. 거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정환입니다. 그 이런 어려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강수훈 의원님 포함해서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좀 쉽게 정리하려고 자료집에다가 제출했는데 이거를 잘 전달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검증을 스스로 못 받아봐가지고요. 가능하면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4가지 정도의 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역 밀착형 매체 이렇게 수식어가 달려 있는데요.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장에서 실현성이 높은가, 또 효율성은 있겠는가, 또 방향성은 맞는가, 저 검증할 능력이 없어서 제 생각만 담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유영주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고려인 방송의 대표님께서 두 분이 판단해 보셔가지고 저기 마땅한 활용할 거 있으면 활용하시고 아니면 폐기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검토해볼 만한 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의 부분을 살펴봤으면 한다. 이게 최대 핵심이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이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들 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교육부 일이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도 가능한가? 근데 제가 조금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가능하겠다.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상상해 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라디오 영역과 평생교육이 결합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제도적인 거 분석해 보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정 지자체나 방송에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현실성이 있는가의 문제까지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평생교육이 이 공동체 라디오가 연결성을 어떤 식으로 저는 기준했는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공동체 라디오에서 교육을 일부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관련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들여다본 것은 학교 미디어 교육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어떻겠는가. 공동체 라디오 시민 방송 활동 공간 기반 시설이 확충이 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학교 교육 자체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봤고요. 경기도 교육청 그 미디어 교육센터가 2024년도에 대한민국 우수교육 시설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는데 이러는 것처럼 교육 당국이 우리 광주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공동체 라디오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장을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또 교육 당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망해버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 나도와 함께 그 접점을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즘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 뭐 이렇게 용어를 쓰시던데요. 뭐 저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뭐 내용들 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지자체나 교육 당국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영역과 같이 맞물린다 하면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51쪽에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부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서도 보니까 세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광역시는 여기 없잖아요. 저는 이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 곳의 선례를 잘 취합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그 능력과 잠재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반영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마을자치부구 마을자치도시행센터가 그 마을자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자치라고 하는 것과의 연계하는 관점이 사업의 성격,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사업적 성격과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마을 미디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맞물릴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게 여기에 구구절절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주민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그 미디어의 영역을 분과가 됐든 아니면 어떤 특정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어넣어서 공식화시켜서 마을 미디어 아까 마을 활동 그 방송 활동가 뭐 이런 용어를 이게 광주에서 도입했다 제도에 반영했다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민자체의 공식 멤버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겠고 주민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데도 아까 같이 우리 외문식 그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아카이브 그다음에 아까 그 문예령 그 대표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마을 아카이브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매력적인 그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협력적 네트워크들이 매우 강하게 마을 단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마을 공동체가 방송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송적 관점, 방송법 관점에서 이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도 한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지역 문화 진흥적 관점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의 성격을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시켜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광주광역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문화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질적 성장을 계속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을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마을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괜찮은 플랫폼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지금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하면서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펼쳐 나가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지지부진한다는 평가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형태
법적인 제도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보장한 내용이 지금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왜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가? 마을 그 방송과 관련된 방송 그 활동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할 규정과 예산을 그 제도적으로만 보완한다 그러면 아까 주민자치하고 같이 그버넌스가 잘 될 경우에 한해서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충분히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이브된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공동체 라디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태계적으로 구축만 된다 그러면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자치회가 됐던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거지반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공동체를 질적 성장을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데 어떤가 구체적인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마을 아카이빙 사업이 되면 매우 좋겠다. 그리고 이 사례가 다행히 국내에 단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 그러면 공동체 라디오를 활용한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례를 잘 접목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지역의 공동체성을 상승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해보고 상상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정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기관들이 보태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또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달성 의원님 최근까지 단식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어려운 건강 컨디션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토론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구의원 정달성입니다. 지역 재난 방송 이야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잠시 국가 재난을 위해서 함께 하다 왔고요. 다행인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 공식 첫 활동 이렇게 마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감사한 시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앞서 지금 많은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이 공동체 라디오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잘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셔서 저는 뭐 크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고 북구에서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이런 발전 방향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영주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한 축은 시민 참여의 기능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 축은 지역 재난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서의 내용으로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 또는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가 해야 될 역할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와닿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지역에 착목하고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겠는가를 좀 보면 저는 이제 시대 정신하고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당사자성,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절실해지고 더 그와 관련돼서 더 각광을 받는 시대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자치분권 2.0 시대를 넘어서 3.0 시대로 가자라고 시민력은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중앙정부는 현재 그걸 퇴행하고자 하는 이런 역작용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큰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 정신에 걸맞는 자치분권의 시대, 시민 주권의 시대에 걸맞게 이 미디어 역시도 그에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틀이 마련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지원책들을 우리 지역은 광주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북구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뭔가 구조적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이제 지역 재난 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서도 표현되듯이 현재는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효능감 있게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려면 이렇게 시민의 여러 형태의 캠페인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그 시대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과 더불어서 미디어 매체에서도 시민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면서 내용에 있어서도 재난방송, 이 국지적인 재난방송을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서도 저희들은 이 시대 정신에 뒷받침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후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이게 이런 시대 정신이 가치적으로도 좋고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강수원 우리 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한 이 당사자성이라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속 가능이 담보가 되려면 이들에 대한 이 방송 활동가 또는 방송 그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에 대해서 지원책들을 어떤 식으로 마련될 거냐와 관련돼서는 마을 활동가를 양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때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마을 활동가 범주 안에 북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이기 때문에 마을 활동가 범주 안에서도 이 분야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는데 우리 광역 아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한 별도로 이 방송 활동가 영역 내에서도 어떻게 이 방송 활동가들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KBS, MBC처럼 이곳이 하나의 직업군화 되게끔 할 거냐에 대해서까지도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가? 오케이, 필요하다. 공익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아낌없는 지원들과 구조적 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이번에 저는 이제 저희는 올 초에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개정을 했는데 초창기 때 제정을 했던 시점은 2021년이에요. 2021년 이후부터 해서 관심 있는 그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2021년부터 매년 30여 명의 마을 활동가 미디어 활동가분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심화 교육도 하고 매연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준비는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공간들은 그 마을에
주민총회 시점에 그 주민총회를 다루는 정도가 가장 많은 활동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 양성하는 데 투자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마을 PD, 마을 작가, 마을 리포터, 그리고 마을살이 아카이브 또는 마을 뭐 영상 촬영 등등의 내용들을 이분들한테 교육 과정에서 장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영상 촬영 정도에 크게 다르지 않는 저희 이제 북구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북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이런 그 양성되어 있는 또는 계속 양성해 갈 우리 그 방송 활동가, 미디어 활동가 분들에게 더 중장기적인 어떤 지원과 구체적 계획들을 통해서 더 튼실하게 이게 이 양성 교육에 대해서 그 전체 시민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많이 널리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달성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로 가는 길은 그 시민 참여, 자치 분권의 그 시대 정신이다라는 말씀에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 11시 30분입니다.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발제자나 토론자분들이 없거든요.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그 현장에 오신 분들 혹시 좀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시면 좀 손 들어주시면 한두 분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오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5초 세고. 네, 우리 삼각동에서 온 박미자 선생님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그 마을 중에 삼각동의 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현장 박미자입니다. 토론 내용, 발제 내용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리고 잘 들었고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영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의 이런 미디어 활동이 어떻게 보면 마을 활동 속의 하나의 영역이긴 하나 굉장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 문예령 대표님처럼 꾸준히 또 그런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유영주 대표님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조례 제정까지 이어가는 이런 활동들을 볼 때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전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특히 방송은 이게 법적인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그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된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영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왕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마을 미디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마을 미디어 내에 어떤 그런 방송법 관련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마을의 이야기를 방송을 하고 재난 사항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할 때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요즘은 뭐 초상권이니 또 방송법에 있어서 뭐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자기 검열에 걸리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갈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맞춰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매우 필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혹시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맨 앞줄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우리 광주시민방송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심영 선생님. 안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 시민방송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미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많은 큰 도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움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지켜봐온 바로는 정말 열악한 이제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구축하면서 만들어 오기까지 많은 분들, 많은 시민분들, 물론 이제 유영주 국장님께서 가장 많이 고생하셨죠.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오신 거니까요. 하지만 많은 이 광주 시민방송은 이제 국장님이야 많은 정말 활동해주신 시민 활동가 분들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고 유지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공동체 라디오 필요하냐? 저는 오늘 토론회 들으면서 고려 FM 사례 보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지역의 자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뿔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강한 도시가 광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또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서 성과를 낸 곳도 광주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 공동체 라디오 프로젝트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다. 좀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오늘 토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약속을 가급적이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면서 오늘 대변인실도 와주셨고 또 자치 행정국에서도 와주셨기 때문에 또 앞서 우리 설정환 대표님 말씀도 있으셔서 교육청을 포함해서 또 방송 활동가분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TF 구조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고 좀 더 모아내서 좀 광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토론회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영주 대표님께 마무리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안 넘기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국이 5월 12일이 개국 기념일입니다. 원래가 90년 되고요. 내년 10주년 되는데 원래는 평소처럼 조촐하게 아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10주년 맞아서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방송 활동가, 제도권 진입된 방송 활동가들, 시민 제작자들이 그 호주 사례처럼 앞으로 광주 시민의 미래 권리 10년의 선언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준비하는 공론화가 돼서 우리 그런 좀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저기 의정 활동하시는 두 분 제 옆에 계신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내고 이런 거 참 좋지는 않은데 제안입니다. 제안. 길을 이미 이제 여셨는데 그 조례에 생겼지만은 모법인 방송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시민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아직도 그 나이도 젊으시고 앞으로 하실 일도 이제 많은데 우리 모법에 시민을 꼭 좀 넣어 주십사. 모법에 방송활동가를 꼭 넣어 주십사.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의 활동을 하시는 그날이 언젠가 오게 되면 잊지 마시고 방송법에 방송활동가의 정의는이라는 걸 꼭 좀 넣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방송국이 지금 월세 한 100 몇만 원에 그 되게 이제 오래된 건물에 낡게 운영을 하고 우리 방송활동가 시민분들이 오면 늘 잘 안 들린다는 민원부터 헤드폰 이거 좀 헤드폰 교체하는 거 지금 2달 전부터 계획 잡아놓고 있는데 진짜 바빠가지고 교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헤드폰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귀마개 이런 게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일이 많습니다. 저 건물을 유지 운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난 8, 9년을 해왔던 과정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건강성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권 진입하는 게 한편으로 환영을 하면서 또 오늘 많은 좋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가는데 그것에만 의존하고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 10년 계획 세우면서 이렇게 아무튼 자리 만들어 주신 많은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영주 대표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달성 의원님 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중에 국회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뭐 다짐 같은 거 한 말씀 해보십시오.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먼저 가실 거 아니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